안녕하세요. 일본 돋보기입니다.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매주 토요일은 일본 주간 뉴스 방송일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일요일에서 6월 12일 토요일자 일본 주간 뉴스입니다. 자, 뉴스에 바로 들어갑니다. 코로나 사망 분석, 초과 사망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집단에서 본래 예상되는 사망자 수가 어떤 원인에 의해 초과된 상태를 초과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 요인으로서 대규모 재해, 전쟁, 감염증의 유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증의 팬데믹도 각국의 사망자 수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감염 대책의 강화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를 높여 반대로 사망자 수의 저하로 연결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팬데믹에서 얼마나 많은 초과 사망이 발생하게 된 것인가 보면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초과 사망을 검토한 연구 논문이 영국 의사회지 인터넷판에 2021년 5월 19일자로 게재되었습니다. 이 연구에는 고소득국 29개국에서 2020년의 사망률 데이터가 해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초과 사망이 확인되었으며 그 수는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45만 8천 명이 초과 사망했고 이어 영국은 8만 5,400명, 이탈리아 8만 9,100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뉴질랜드는 2,500명 줄었습니다. 성별에 의한 해석은 많은 나라에서 여성보다 남성에서 초과 사망률이 높다고 하는 결과였습니다. 또 초과 사망은 세계 각국에서 보고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증에 의한 사망자 수를 웃돌고 있었습니다. 즉, 감염의 팬데믹이 미치는 사망률에 대한 영향은 초과 사망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적절히 파악할 수 없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일본의 데이터는 해석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본보다 감염 대책이 성공적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한국에서도 4,000명의 초과 사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마 올림픽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번에는 해석을 하지 않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이 4일 기자회견에서 10일부터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실시하는 미 공군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서 일본의 항공자위대와 한국 공군대원 총 300여 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한미 일만의 훈련은 처음이다. 3개국의 제휴 강화를 나타내 북한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일미 한 3개국의 제휴는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이란의 대립으로 삐걱거리고 있어 바이든 정권은 미군과의 훈련 등도 통해 관계 개선을 재촉하고 싶은 생각이다. LGBT 등 성적 소수자를 둘러싼 이해증진 법안에 대해 자민당 간부가 이번 국회에서의 제출 보류를 표명한 것에 대해 법안 제출을 요구하는 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성적 소수자의 차별을 없애는 법률을 당사자는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자민당 간부가 법안 제출을 단념할 의향을 나타낸 것은 5월 28일 이후 락땡그룹 회장 등 여러 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일자 성명에서 지금 이 법안 제출을 미루면 안 된다.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과 포섭을 옹호할 시적절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현재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어느 국가 없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잘못 이해된 법안의 마이너스적 요소는 어디에도 설명이 없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통해 군사 전용이 가능한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 정부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 있는 유학생이나 일본인 연구자에 대한 기술 제공은 경제산업상의 허가제로 하기로 했다. 안전보장상의 우려가 강한 경우는 불허로 하여
유출을 저지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외환 및 외국 무역법의 통달을 개정해 2022년도까지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중국은 해외에 파견한 유학생, 연구자나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자금 제공 등을 통해서 군사 전용 가능한 기술의 획득을 도모하고 있다고 여겨져 대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 경력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올여름 발급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한국에서 증용공 출신 유족 등 총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7일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증용공 소송에서는 2018년에 한국의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이번 지방법원 판결은 일전에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보상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따르는 내용이 되었다. 재무부는 8일 한국이 화학품인 탄산칼슘을 부당하게 상값에 수출한다며 부당 염가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했다. 3월부터 4월간의 잠정 조치로 30.8%를 이미 부과했다. 한국 측의 반론 내용을 검토했지만 7월 이후도 계속한다. 탄산칼륨은 액정 패널의 유리류나 중화면에 첨가하는 침수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국내보다 더 싼 가격에 일본에 수출하고 있었다. 국내 생산자가 손해를 입고 있어 계속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쿄 상공 리서치가 8일 발표한 5월의 기업 도산 건수 부채액은 1천만 원 이상은 전년 동월비 50.3% 증가의 472건으로 11개월 만에 전년 수준을 웃돌았다. 2020년도의 도산 건수는 정부의 자금 융통 지원을 배경으로 과거 네 번째로 낮은 7,163건에 머물렀다. 단지 작년 4월 이후의 한 달에 대략 수십 건으로 추이하고 있던 코로나 관련의 도산은 금년에 들어와 100건 초과가 계속된다. 약 20%는 음식업이 차지하지만 최근에는 자재 가격의 상승 등에 따라 건설업도 증가해왔다. 도쿄올림픽 대회 조직위의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일본 지도에 시마네 현이 표시되어 있는 것에 반발해 한국 올림픽 보이콧 주장에 대해 한국 외무성 대변인은 8일 독도에는 불참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독도는 일본의 시마네 현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도쿄올림픽 개최에 맞춰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한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도쿄올림픽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측은 스가 총리와 문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으며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울 경우 김부겸 총리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 총 접종 횟수가 1,800만 회를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스가 총리가 목표로 내건 1일 100만 회 접종도 달성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감염자는 11일 전국에서 새로 1937명이 확인됐다. 금요일로서 4주 연속으로 전주를 밑돌았다. 사망자는 64명, 중증자는 942명으로 4월 30일 이후 42일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정부는 코로나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 중인 10개 도도부현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을 20일 시한대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선언 해제 후 도쿄나 오사카 등에서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 다음 주의 감염 상황이나 병상 등을 체크한 다음 17일에 정부의 대책본부 회합을 열어 정식 결정한다. 중점 조치하에 식당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계속하는 한편 주류 제공은 해제하는 방안이 선택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가 수상은 10일 도쿄 도내에서 열린 나카소네 야스히로 회장을 추모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추진대회에 비디오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현행 헌법도 제정된 지 70여 년이 지났다.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정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 여야의 태도를 넘어 건설적인 논의를 거듭해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해가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이다라고 해 헌법 개정에 의욕을 나타냈다. 총리는 자민당이 마련한 4개 항의 조문 이미지 중 구조에 대한 자위대 명기에 대해 코로나 백신 접종 등의 열심인 자위대를 위헌으로 보는 목소리가 여전하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긴급사태 조항에 대해서도 코로나 감염 확산과 관련해 긴급사태에 대비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어떤 역할을 하며 국난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창설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참석해 총리 재임 시 구조 2항을 남겨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다고 한다. 신중하게 발휘하려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왔다라고 되돌아보았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해내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기타 정보인 코로나 데이터와 일본 환율 정보 사진과 주식 정보 사진을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요나라.